1102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다음 시그마 값이 주어졌을 때, 자, n의 1부터 5까지의 2의 n제곱의 값을 s라고 하자고 합니다. 그때 2s의 값을 구하라. 바로 이 시그마 값을 구해줘서 2배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a의 an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해달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여기에 있는 요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 K가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SN이죠. 그럼 SN이 주어져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란 말이니까 AN은 SM-SM-1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따라서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굳이 AN은 SM-SM-1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생김새니까 바로 공차를 바로 알 수 있죠. 공차는 n제곱의 개수가 바로 공차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공차의 절반이 1이니까 공차는 이 2와 곱하면 된다고 했죠. 2가 되고요. 첫째 항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S1과 항상 같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n에 1을 넣으면 1-2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다? AN이 공차가 2면 2n으로 출발하고, 자,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초항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지만, 그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N을 찾아냈으니까 이 AN을 그대로 어디에?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시그마 n은 1에서 5까지의 바로 2의 2n 세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시그마 뒤에 부분은 일반항인데 얘가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n에 대한 1차식은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생김새고 자, 지수가 n에 대한 일반 1차식일 때는 바로 등비수열의 바로 뭐다?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항상 한 덩어리만 돼 있어야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 자체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바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라는 것이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항상 무엇이다? 분수다. 자, 공비가 n에 대한 미수죠. 따라서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이죠. 자, 항의 개수가 다섯 개죠. 항의 개수는 분자의 공비 자리에 지수의 항의 개수를 적어준다. 첫 번째 항만 앞에 곱해주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n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1을 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식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얼마죠? 3이죠. 자, 그러면 3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6분의 1이 되겠네요. 6분의 1. 자, 그리고 자, 4의 5제곱. 4의 5제곱은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5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이 된다? 10제곱이 된다. 즉 1024가 되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6분의 1 곱하기 1023이 되고 자, 1023은 어떻게 6으로 약분이 될까요? 6으로 한번 약분해 보시면 자, 6일은 6, 42, 6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약분하면 되겠다? 바로 1, 2, 3을 더하면 3이니까
바로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하면 3이 6이 되고 맞죠? 3, 3은 9, 3, 4, 11, 3일은 3. 바로 얘가 2분의 34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바로 정수로 답을 표현하기 위해서 ES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2분의 341의 2배니까 2가 약분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4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생김새만 알아준다면 일반항을 순식간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자, 등차수열의 등차 합공식의 유형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A에는 Sn-Sm-1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n이 2부터라고 했죠. 첫째 항은 항상 우리가 Sn 주어진 이 식에다가 Sn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한 것이 바로 항상 첫째 항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1103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여기가 KAK예요. 자, 이 합이 얼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할 때. 자, 다음 AK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바로 AK, 바로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 좌변에 있는 이 식. 자, 이것을 K가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무엇이라고 한다? S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내가 SN이면 이 SN에 대한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은 무엇입니까? 일반항은 바로 시그마 D에 있는 KAK죠. 얘가 일반항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문제 풀었듯이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여기가 AK였고 바로 전에 문제 1102번입니다.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2N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자체가 무엇이다? 요 자체가 바로 SN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항이 무엇이 일반항입니까? 바로 요 AK가 일반항이죠. 그러면 자, 이 식을 우리가 시그마를 풀어 헤친다면 자, K가 1일 때는 A1이고 K가 2일 때는 A2, 3일 때는 A3이 되어서 마지막 n번째 항, 바로 그게 A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수열의 바로 n번째 항은 AN이 돼서 요 값 자체가 SN이니까 우리는 AN을 구할 때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A1은 S1으로 항상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N이 바로 우리끼리 말하면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 즉, 이 SN을 우리가 풀어 적혀보면 바로 일반항이 AN입니다. AN. 그래서 AN이 SM-SM-1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이 시그마를 한번 풀어 헤쳐보면 K가 1일 때는 1A1이죠. 자, 1A1입니다. 플러스죠. K가 2면 2A2죠. K가 3이면 3A3이 되어서 마지막 n번째 항은 무엇이 된다? NAN이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 즉 1102번과 1103번에 바로 AN은 달라요.
1102번은요, 이 n번째 항이 an이라서 얘가 일반항이지만, 이것은 바로 nan이 바로 일반항이라는 거. nan이. 따라서 이때는 sn-sn-1을 쓸 때, 여기 일반항은 뭐죠?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an은 sn-sn-1이지만 여기 an이라는 것은 일반항이죠. 이 수열의 일반항은 nan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어줘야 됩니다. nan. 좀 n이 작은데 n이 곱해져 있는 거죠. an에 n이 곱해진 꼴입니다. 이렇게. 얘가 바로 일반항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AN은 어떻게 해? 바로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하니까 N을 K에 대입한 이게 바로 AN 일반항. 그래서 SM-SM-1. 지금은 N을 K에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도 K에 대입하고 N을 여기에도 대입한 NAN이 일반항이 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스럽게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래 시그마 뒤에 이 전체가 하나의 일반항이잖아요. 따라서 AN이 되고 얘는 NAN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1102번에서는 얘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굳이 an은 sm-sm-를 이용하지 않았죠. 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바로 무엇이다? 등차수열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n이 몇 개 곱해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3차식이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가 없고 일반항 NA에는 SN-SM-1을 마다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AN이 우리가 여기서는 NAN이잖아요. 그죠? NAN. 됐나요? SN-SM-1이죠. 자, 여기서 n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죠. 자, 그러면 SN은 그대로 여기가 SN이니까 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Sn-1은 n자리에 n-1을 대입하죠. 따라서 n-1 그리고 여기에 바로 n-1을 대입하면 플러스 1과 계산해서 n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n-1을 대입하면 플러스 2와 계산이 되어서 바로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공통인수가 누가 공통인수입니까? n과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죠.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그 앞에 남는 것은 n 플러스 2만 남고요. 뒤에는 n-1만 남는데 마이너스니까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어서 n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 얘가 3이 되네요. 따라서 바로 3배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n은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AK, 즉 AN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n을 나누어도 되죠. 왜? n은 항번호이니까 절대는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nan이 3n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 양변을 n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an은 무엇이 된다? n이 약분이 되어서 3배의 n 플러스 1, 즉 3n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된다? n에 대한 1차식인 바로 등차 수열이 되어버리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an을 여기에 대입해서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앞에 걸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3은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실수배라서. 자, 따라서 K는 1부터 20까지 AK인데 3K 플러스 1인데 3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K 플러스 1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식의 바로 합인데, 바로 시그마로 처리한다면 당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 따라서
K공식과 1을 20번 더한 20으로 하면 되지만 선생님은 1차식을 항상 등차수열로 간다 그랬죠. 자, 3 곱하기 자, 등차수열이니까 첫 번째 A1과 마지막 항,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20번째 항의 합이니까 첫 번째는 1을 넣으면 2가 되고요. 마지막은 K자리 20을 넣으면 21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항수. 항수는 1부터 20이니까 20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2와 20을 약분하면 10이 되고요. 2와 21을 더하면 23이 되죠. 23 곱하기 3이 얼마입니까? 69죠. 따라서 69에다가 10을 곱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6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주의할 것은 무엇이다? 주의할 것은 자, 1102번은 우리가 일반항이 AN이고 이 문제의 일반항은 AN이 아니라 NAN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자, K의 거듭 제곱에 대한 공식을 설명해 줄 때 그 결과값이 요렇게 나온 걸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면 좋을 건데. 자, 만약에 보세요.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인데 K 플러스 1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바로 뭐죠?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풀려면 전개해서 K제곱 공식, K공식 쓰면 되는데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일 때는 결과값이 뭐다? 3분의 1에 맞나요? n을 작은 쪽에 대입해서 n이 되겠죠. 3분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번 연속적으로 적어줘라. 자, 거기에 나오는 바로 무엇과 n 플러스 1 미안합니다. 여기는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연속적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와 같은 모양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여기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맞죠? 원래 여기에 3분의 1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만 있으면 되니까 얘하고 같으니까 3을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얘는 3배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K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변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같으니까 이 좌변이 바로 얘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KAK가 바로 얘와 같으면 되겠네요. 3배인데 3배를 집어넣을게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K는 1에서 N까지의 3K, K 플러스 1과 같아 버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가 똑같으니까 요게 일반항인데 여기서는 요게 일반항이니까 맞죠? 자, 일반항끼리는 같아야 되겠죠? 요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N번째를 대입하면 NAN 일반항이에요. NAN은 바로 뭐다? 3N N 플러스 1과 같고 자, n은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an이 바로 3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라는 것. 그럼 이렇게 푼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왠지 모르게 조금 어떻습니까? 멋있게 푼 것 같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체크해 두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아시겠죠? 1104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해 달라고 하죠. 자, 이 수열의 합이죠. 저 여기에 자, 여러분들 플러스를 기준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바로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n-한 번째 항, 얘가 n 번째 항이죠. 자, 여기는 몇 개를 다 더해 놓았다? n개를 더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열은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일반항을 바로 저 K번째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얘는 규칙이 모두 다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곱으로. 그런데 앞에 부분만 본다면 1, 2, 3이고 n-1이고 여기가 n이죠. 따라서 바로 k번째는 무엇이 되겠다? k가 되겠죠. 그럼 곱하기 뒤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잘 보시면 얘가 n, n-1, n-2, 여기가 2,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잖아요. 얘는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바로 n-0으로 보면 되죠. 맞죠? 그러면 얘는 n-1이고 얘는 n-인데 요 0이 1보다 하나 작은 숫자, 요 1은 2보다 하나 작은 숫자, 이 3은 3보다 하나 작은 숫자. 따라서 K번째는 n- 누구보다 K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K-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지금 이 수열의 바로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n-1 곱하기 2와 n 곱하기 1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 삼아 한번 해보면 k 자리에 n-1을 대입해 보세요. k 자리에 n-1을 대입하면 여기도 k 자리에 n-1을 대입해야 되니까 n 마이너스 여기 k 자리에 n-1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무엇입니까? n-2죠. n-2. 거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n과 n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어서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다시 한번 n 곱하기 1도 한번 볼까요? n 곱하기는 k에 n을 대입하면 되니까 k에 n을 대입하면 k 자리에 n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n-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얘가 없어져서 요 갈로 자체가 1이니까 n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지만 정확한 우리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합이 됩니까? 바로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n-1이 n-1, 마지막에 n이니까 n개의 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시그마 맞죠? k는 1에서 n까지 돼요. n까지. 그 여기에 k 곱하기 n-k-1의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시그마는 뭐죠? 곱볼은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처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합이나 차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K가 여러분들 변수잖아요. K가 변수. K가 변수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KN이고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K 곱하기 여기에 M 마이너스 자 지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산수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요렇게 전개하면 KN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K에다가 K-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kn에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플러스 k가 되죠. 그럼 k에 대한 2차식이네요.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얘는 k로 묶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m 플러스 1k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걸 잠시 다르게 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kn에 여기가 kn이 아니라 자, k배에 괄호속을 먼저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k를 앞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변수가 k니까 k가 변수니까 요 자체를 뭐로 보면 된다? 하나의 상수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요렇게 곱하면 k와 n-1을 곱하니까 바로 n-1k가 되겠죠.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면 이 식을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어떻게? 바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k로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k가 변수니까 n은 숫자예요.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k라는 1차식에다가 n 플러스 1이라는 상수를 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니까 k제곱 공식 한번 쓰고 k 공식 한번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 공식을 쓰려고 했더니 앞에 마이너스 1배가 돼 있죠. 마이너스 1배. 이 마이너스는 바로 마이너스 1배를 했으니까 실수배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도 되겠죠. 마이너스 1은 곱해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k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되겠죠. 6분의 n이 놈이죠. 놈 플러스 1. 요거 두 개 더한 게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k 공식인데 요 n 플러스 2는 뭐다? 숫자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오면 n 플러스 1을 곱해준 상태에서 시그마 k 공식을 쓰면 되니까 무엇을? 2분의 맞죠? 2분의 놈 플러스 1 2분의 놈 플러스 1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통인수를 찾아보세요. 공통인수를 찾아보면 n과 n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통인수가 되네요. 자, 그러면 n과 n 플러스 1을 묶으면서 자, 분모가 얼마입니까? 6과 2니까 최소 분모에서 6으로 묶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것은 자 6과 n의 n 플러스 1이 나왔으니 남는 것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2n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얘는 다 묶였고 여기는 n 플러스 1만 남겠습니다. 하나 남는데 6으로 묶었으니까 약분해서 분모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바로 3이 있으면 약분해서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로속이 n에 대한 1차식이죠. 따라서, 자, 동료와 함께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3n 따라서 n이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관로속이 n 플러스 2로 정리되니까 그것이 지금 곱해진 거죠. 그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6분의 되겠네요. 6분의 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n 플러스 2죠. n 플러스 2. 2n 플러스 1이라면 시그마 k 제곱 공식인데 얘는 6분의 n 플러스 1에 여기에 2n 플러스 2가 여기에 곱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6분의 1을 앞에 적어서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도 같은 말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바로 1104번의 정답은 이렇게 두 개 중에 어떤 걸 적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해 줬는데, 자, 이 두 번째 풀이를 꼭 알으라는 뜻은 아니고, 자, 이 계산을 다음과 같은 방법대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더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1 곱하기 n이죠. 자, 1 곱하기 n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을 몇 번 더하라. n번 더하라.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1을 n번 더하겠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 번 더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1의 숫자가 몇 개다 지금 n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인데, 자, 선생님이 세로 셈으로 적겠다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n-1은 무엇이죠? 2를 n-한 번 더하라 이 말이겠죠. 그럼 얘가 n개니까 n-한 번만 더하면 되니까 2를 여기부터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자, 끝까지 적어준다면 요게 바로 2를 n-한 번 더한 거겠죠. 요 전체가 n번인데 하나를 뺐으니까 한 자리를 뺐으니까 n-한 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n-2번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n-2번이면 여기부터 3 플러스 3 플러스해서 여기가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면 두 칸을 비워뒀으니까 바로 n-2번이죠. 그럼 그 다음은 사실 뭐겠습니까? 4 곱하기 n-3이겠죠. 그럼 4를 몇 번 더하라? 바로 n-3번 더하라는 말이니까 이런 의미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었다가 마지막은 무슨 말입니까? n을 몇 번 더하라. 마지막은 n을 한 번 더하라는 뜻이겠죠. n 곱하기 1이니까. 근데 그 앞에는 n-1을 두 번 더하라. 따라서 요 앞이 n-1이고 또 다음이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에는 n-2를 세 번 더하라는 말이니까 그 앞에는 n-2 더하기 이렇게 n-2 더하기 바로 n-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로로 적어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한 번 했는데 자 이렇게 세로로 이 한 줄을 다 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요렇게 더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요렇게 세로로 더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자 이렇게 모두 다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보자는 거죠. A1이 1이에요. A2가 1 플러스 2, A3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A4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그러면 A의 n-2번째가 1부터 n-2까지 합. A의 n-1번째가 1부터 n-1까지 합. 그럼 A의 n은 바로 1부터 n개의 합. 이게 바로 항번호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n개를 더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 풀어봤죠? 정육면체 상자를 쌓는 형태에 나타나죠. 그 문제입니다. 정육면체 상자 쌓는 문제. 기억납니까?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n개를 더하면 되니까 바로 우리가 이 무엇을 찾아주면 되겠다? AK, 즉 일반항 K번째 항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K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누구까지? 바로 K까지를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수 수열이죠. 1부터 K까지의 바로 시그마 K 공식과 똑같은. 근데 자연수로 볼 때도 우리가 알고 있죠. 2분의 놈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얘가 합이. 자, 요게 바로 이 수열, AN 수열이라고 본다면
이 AN 수열에 바로 무엇이 된다?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항. 자,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합인데 일반항이 바로 무엇입니까? 2분의 K, K 플러스 1이 바로 일반항이라는 거죠. 그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자, 분모인은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탈출할 수가 있고요. 그럼 K가 1부터 N까지인데 어라 또 나왔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또 나왔습니다. K와 K 플러스 1. 물론 전개에서 K제곱 플러스 K 해서 K제곱 공식 K 공식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제 기억나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은 3분의 1에 자, 이 n을 작은 쪽에 대입해서 몇 번 적어라? 연속적으로 n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n을 k로 바꿔야 되죠. n을 k 자리에 넣으니까 다시 m 플러스 1, m 플러스 2로 표현하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세면. 그럼 얘만 두 개 곱해버리면 바로 얼마 됩니까?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타낸다면 바로 그 결과값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과 어떻죠?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을 먼저 알아두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서 푸는 방법. 근데 이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 1 곱하기 n을 1을 n번 더하라. 2 곱하기 n-2는 2를 n-한 번 더하라. 3 곱하기 n-2는 3을 n-2번 더하라. 그래서 한 칸씩 밀어붙이면 바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푼 무슨 문제와 똑같다? 바로 그죠? 정육면체 개수 맞죠? 구한 문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지금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두 가지 풀이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05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해 달라고 하죠.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몇 개 있는 게 보입니까? 바로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자, 이 2n을 여러분들 n 플러스 n으로 넣을 수가 있죠. 왜? 규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여기는 몇 개가 된다? 1부터 시작해서 n개니까 n개의 항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니까 바로 AK, 바로 K번째 항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규칙이 보이나요? 모두 다 어떤 형태입니까? 분수 형태죠. 자, 이런 분수 형태의 제곱꼴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 보세요. 그러면 분모는 어때요? 분모는 모든 항이 모두 다 n입니다. 분자는 자, 두 개의 항을 더해놨는데 앞에 있는 거는 모두 다 n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니까 그러면 k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자 전체 몇 개의 항이니까 바로 n개의 항이니까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자 얘가 여기 일반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얘가 지금 무엇입니까? 제곱이죠. 그러면 시그마는 바로 합의 기호인데 제곱이란 말은 이 수를 두 개 곱한 것이니까 바로 곱골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합골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합 형태로. 그러려면 얘를 지수 법칙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자 혹시 보입니까? 바로 무슨 넥타이? 나비 넥타이. 바로 n분의 n이면 1이고요. n분의 k의 무엇으로?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보면 앞에는 1이고요. 2 짠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n분의 k니까 n분의 지금 곱셈 공식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2k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뒤에 거 제곱이니까 바로 n제곱에 바로 k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제곱 형태를 무엇으로? 합골 형태로 바꾸었다. 즉,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당식의 시그마니까 각각의 시그마로 우리가 각각을 시그마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시그마의 변수는 누가 변수라고요? n이 변수죠. 그러면 k가 변수죠. k가 따라서 요 k가 변수가 되고 여기 k 제곱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n은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시그마를 다 적어가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첫 번째 1이죠. 얘는 사실 곱해서 N이라고 표현해 줬어도 되는데, 자, 여기는 K가 변수니까 N분의 2는 상수입니다. 변수 아닌 개수가 상수잖아요. 그죠?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n분의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바로 k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k제곱이 k가 변수니까 n제곱분의 1은 상수니까 마찬가지로 n제곱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갈 수가 있고 여기가 바로 k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만 하면 1이 아니라 이 n개 있으니까 여기가 n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n분의 2배에 자, 시그마 K 공식이죠. K 공식 뭐가 되죠? 2분의 넘 플러스 1. 2분의 요놈이죠. n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얘가 n제곱분의 1에 곱하기에다가 k제곱이니까 시그마 k제곱 공식 바로 6분의로 가면 되겠습니다. 6분의 어떻게 되죠? 넘 플러스 투넘 플러스 자 여기 1부터 n이니까 n이죠. n이 넘입니다. 넘 플러스 1 맞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바로 투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분모가 1, 얘는 약분되면 n이고, 얘는 n이 여기 약분이 하나 되죠. 그러면 여기 얼마 됩니까? 6n이 되잖아요. 6n인데 2를 날려버리면 n이니까. 그러면 천상 6n으로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선생님은 6n으로 통분을 하기 위해서 이 2를 약분하지 않고, 맞죠? 얘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니까 맞죠? 여기가 6개니까 6n으로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 n과 n도 약분 안 하고 2도 약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6n이니까 얘는 바로 6n을 곱해줘서 6n 제곱이 되어야 되고요. 얘는 2n이니까 바로 3만 곱해주면 되죠. 분자에 3만 곱해주면 6배, 3이 6이 되고 6n에 n 플러스 1이 되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6n이니까 분모가 6이니까 이 자체 그대로 무엇이 된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얘만 분자만 따로 내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만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유리식 형태는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꼴로 나타내라고 했는 거 기억나나요? 따라서 분자를 정리하면 앞에 6n 제곱이 되고요. 자, 플러스 여기는 전개하면 6n 제곱에 바로 6n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전개해서 n, 2n 곱하면 2n 제곱. 그리고 n의 개수는 n과 2n, 3n이 되는
그리고 상수항이 뭐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6n제곱 2n제곱 얼마가 되죠? 자, 6n제곱 6n제곱 2n제곱이니까 12n제곱에 14n제곱입니다. 그리고 n항은 얼마가 되죠? 바로 여기 6n과 3n이니까 얼마가 되죠? 9n이니. 그리고 상수는 1밖에 없는데 인수분해 보이나요? 1은 1, 1인데 9를 만들려면 얘가 2와 7이 되면 됩니까? nm 붙여주면 2n, 7n 바로 9n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분자를 인수분해꼴로 나타내주면 자, 여기가 6n이 되고 자, 위에 줄 적어주면 2n 플러스 1. 자, 아랫줄은 7n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약분 대응이 더 이상 없죠. 따라서 이 값이 바로 이 문제에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일반항을 찾았는데, 천상 시그마 계산해 주려면 바로 곱볼은 해결 못 하니까 바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나비 넥타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고, 여기는 K가 변수니까 n분의 2와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상수가 되어서 시그마 앞으로 탈출할 수 있다. 시그마의 변수가 바로 무엇이니까? K니까.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다 상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1106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즉,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다 더해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좌변은 몇 개를 더해 있나요? 자, 여기 보면 1 곱하기 돼 있죠. 2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n 곱하기니까 바로 n개를 곱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처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A, K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일반항이죠. 물론 AN을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처리해야 되니까 AK, 즉 K번째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두 수를 곱해놨으니까 일단 곱하기 표시해 놓고요. 자, 앞에 숫자는 1, 2, 3, 4 바로 자연수 수열이 되면서 K번째는 K가 되겠죠. 자,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 괄호로 되어 있죠? 이렇게 괄호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괄호 하나를 보니까 2n 빼기 1, 2n 빼기, 2n 빼기 모두 2n 빼기입니다. 그럼 얘가 2n 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보세요. 1, 3, 5죠. 그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K번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등차수의 일반항,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고, 맞죠? 그 n에 대한 개수가 바로 뭡니까? 공차입니다. 그러면 공차가 얼마죠? 20 커지니까 2인데, 여기는 n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지금 k번째로 구하고 있으니까. k번째니까 2k라고 적어야 되겠죠. 2k. 아시겠나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 돼야 되니까 바로 여기에 1을 대입하면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한 세 번째가 맞는가 볼까요? 세 번째 3이면 2n 말 3을 넣으면 바로 6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맞죠. 그러면 사실 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n 곱하기에 여기는 항상 2n으로 출발하죠. 마이너스. 자, 일반항이 2k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여기는 n번째니까 2n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 2n과 2n이 사라지니까 마이너 플러스 1이 돼서 n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우리 따로 그냥 공부하는 김에 n-1 곱하기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2n이고 공차가 2였으니까 맞죠? 2씩 커지잖아요. 2씩 커져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2씩 커지니까 여기가 2n-1이면
요 앞에는 2가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2n-3이겠네요. 여기가 바로 2n-3이 되어서 2n과 2n을 없애버리면 얘가 바로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바로 앞에는 n-1 곱하기 3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K번째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합을 구하면 되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죠. 그럼 이 부분이 곡골이니까 바로 정리를 해주는데, 자, 시그마 반드시 K로 나타내고 K는 1부터 N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곡골이니까 바로 K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니까 2에는 상수가 되죠. 그러면 얘를 K 곱하기 전개해서 요 마이너스 2K 따로 그리고 2N 플러스 1은 상수니까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K 제곱이고요. 전개해버려야 되죠. 여기 곱하기니까 2N 플러스 1이 K가 되니까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n 플러스 1k라고 나타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니까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는 실수배니까 나와도 되겠죠. 곱하기 자 k제곱이니까 바로 뭐다? 6분의 공식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죠? 자 k는 1부터 n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놈 플러스 1, 투놈 플러스 1.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n 플러스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에 자, 그 다음은 k가 변수니까 2n 플러스 1은 상수죠.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2n 플러스 1은 앞으로 나와도 되고 곱하기 맞나요? 곱하기 자, k 공식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2분의 놈 플러스 1이죠. 2분의 놈 플러스 1 맞습니까? 2분의 놈 플러스 1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2와 6은 약분되고요. 그럼 3인데 3하고 2하고 통분하면 또 6이 돼버리죠. 여기는 약분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분자에는 공통이 있는 게 누가 있죠? 얘와 얘가 공통이 돼요. 얘도 공통이네요. 2n 플러스 1까지 모두 다 공통입니다. 이게 그대로 다 공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방 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공통이네요. 공통이면 자 요렇게 약분하면 그냥 3이고요. 3과 2니까 그냥 6으로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자 간단하겠습니다. 그죠? 6으로 그냥 통분해보 약분해 놓고 자 6으로 통분하면 얘는 두 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가 6 되려면 3배 됐으니까 플러스 3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이죠. 그럼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두 개였는데 세 개니까 계산을 해보면 n 플러스 1이 몇 개가 돼야 된다? 한 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다 지워주면서 요 마이너스 2도 지워주면 요 한 개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6분의 맞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6분의 n 플러스 1에 요게 2n 플러스 1이 되면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2죠. A는 2, B는 얼마? 2n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어서 바로 A 플러스 2B의 값은 2 플러스 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 일반항,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이 아닌 식은 일반항만, 즉 일반항을 우리 천상 시그마 K를 사용하니까 K번째를 일반항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K번째의 바로 이 수의 모습을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생각해서 여러분들 잘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1107번입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K가 1번째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에 여기에서의 일반항은 바로 A의 K가 일반항이 아니죠. 바로 누가 일반항이다? 로그 3의 AK가 일반항입니다. 즉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A는 바로 무엇이 되는데? 바로 등비수열인데, 여기서 말하는 로그 3의 AK는 무엇이 된다? 바로 새로운 수열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 있죠. 등비수열은 각각의 항에다가 뭐를 붙였다? 로그를 붙이면 이 수열은 뭐가 된다고 했죠?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왜 그런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등비수열이 일반항이 A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면 A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로그 3을 붙여 봅시다. 그러면 로그 3의 A에는 맞죠? 우변에도 붙여주면 로그 3에 바로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로그 성질에 따라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로그 3의 A를 뒤에 적어보고요. 이 n-1이 앞으로 떨어지죠.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적어보면 이 n-1이 툭 앞으로 떨어지고 공비가 여기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n-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바로 뭐가 된다? 로그 3의 r이 되고 요 로그 3의 a는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n 곱하기 로그 3의 r이니까 로그 3의 r에다가 무엇을 n을 곱하고 마이너스 맞죠? 아,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적을까요?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바로 r이 되겠죠. 그럼 물론 얘는 또 더 수정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무엇으로? 로그 3의 r 곱하기 n, r 곱하기 n이고 여기는 로그 3의 r분의 a로 적을 수가 있겠죠. 뭐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되는데 왜? 얘가 바로 n이 변수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죠. n에 대한 1차식. 따라서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잖아요. 그러면 로그 3의 r이 바로 뭐다? 공차가 되는 거죠. 공차. 여기가 공차가 되죠. n의 개수가 공차잖아요. 따라서 an이 등분수열일 때 모든 항에 바로 로그를 붙이면 그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반드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a의 n을 구해보세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9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3 곱하기 9의 k n-1 맞죠? 그러면 지금 일반항을 찾았는데 9는 또 3으로 3의 친척이니까 3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면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해주면 되어서 AN은 3의 2n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바로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비수열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다? 로그 3의 ak죠. n만 k로 바꾸면 됩니다. 로그 3의 ak. 그러면 바로 얘가 무엇이 됩니까? 로그 3의 ak는 3의 바로 2k-1제곱이 되죠. 그럼 2k-1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2k-1에 바로 무엇이 된다? 로그 3의 3이 되니까 로그 3의 3은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바로
로그 3의 AK는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뭘 잘못했죠? 2K-1이라고 맞죠? 여러분 로그 3의 3 맞죠? 따라서 얘가 K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그 3의 AK를 구했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바로 로그 3의 AK가 바로 2K-이니까 요 시그마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가만히 보면 뭐죠? 홀수 맞습니까? 홀수 2K-1 홀수 맞죠? 따라서 1부터 10까지니까 홀수 10개의 합은 바로 개수 제곱. 기억나나요? 따라서 100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얘를 무슨 수열로 봐도 된다. 등차 수열로 봐도 되죠? 그러면 제일 처음 항이 2-1이라서 1이고요. 마지막 항은 10을 넣으면 20-1이니까 19네요. 여기에다가 2분의 항수 얼마죠? 10개. 그럼 얘가 20이죠. 약분하면 10이라서 100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홀수라고 2K-를 봤다면 그런데 1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개수 제곱이 된다. 아니면 등차 수열로 해결해도 되고 아니면 나누어서 K 공식 그리고 자연수 10개 10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8번입니다. 자, 수열 A는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A의 2n-1.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1 넣으면 A1, 2 넣으면 A3, 3 넣으면 A5죠. 이 AN 수열이 있는데, 홀수 번째 항들만 다 생각하면 2의 n제곱으로 등비수열이다. A는 등비수열이 아닌데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홀수 번째 항만 우리가 보면 그 홀수 번째 항들만 가지고 왔을 때는 자 초항이 2가 되고 맞죠? 이해되나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죠. 2n이니까 맞죠? 바로 5의 n제곱 무엇이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수열 N을 여러분들은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N을 일러보세요. 그럼 A1은 2의 1제곱 2죠. 자, A2는 여기에 일러야 돼. 짝수 번창에. 여기 일러면 2니까 A2는 5에 여기 일러야 되죠. 그죠? 1을. 그래야지 A2니까 5의 1제곱 5입니다. A3는 여기 얼마 넣는다? 바로 3이 되려면 2를 넣어야 되죠. 따라서 2의 제곱이 되네요. A4는 A4는 여기 2를 넣으면 되니까 5의 제곱이죠. 그러면 A5는 여기에 3을 넣으면 되니까 2의 세제곱. 그럼 A6은 여기에 3을 넣으면 A6이니까 5의 3제곱. 이렇게 되죠. 다음은 2의 4제곱. 다음은 5의 4제곱. 다음은 2의 5제곱. 다음은 5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바로 수열이 AN인데 이 수열 AN 자체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요. 등차 등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홀수 번지 항인 2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만 본다면 바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항만 본다면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4제곱, 5의 5제곱 등비수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AN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만 그 AN의 홀수 번째 항들의 모임은 모두 다 등비수열. 짝수 번째 항들의 모임도 모두 다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것이 자, AN에다가 로그를 붙였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등비수열. AN이 등비수열이면 앞에 로그를 붙이면 모든 항에 로그를 붙이면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A는 등비도 등차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등차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이것을 적다 보니까 몇 개를 적었습니까? 10개를 적었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해도 됩니까? 얘가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 더하기가 로그 A10이죠. 그럼 보세요.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로그 A1이 2네요. 플러스 맞죠? 로그 A2가 5잖아요. 로그 A3이 2의 제곱이죠. 로그 A4가 2의 5제곱이죠. 5의 제곱이죠. 미안합니다. A5는 로그 2의 3제곱. A6은 로그 5의 3제곱. 이해됩니까? 그리고 로그 2의 4제곱. 로그 5의 4제곱. 그리고 로그 2의 5제곱. 플러스 로그 5의 5제곱. 이 10개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하여 2와 5가 되니까 모두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2만 모두 다 곱하기니까 2만 보면 2 곱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진수들의 곱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2의 1제곱하고 똑같으니까 2부터 시작해서 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제곱을 다 곱해줘야 되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럼 지수가 몇 개예요? 5개. 그런데 일식 증가는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가 3이니까 1, 2, 3, 4, 5를 더하면 바로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2의 15제곱이에요. 그럼 5도 보세요. 5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얘도 바로 15제곱이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5의 15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얘는 로그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10의 15제곱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15가 툭 떨어지니까 15의 로그 10. 자, 로그는 로그 10이잖아요. 밑이.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이 자, 뭐 빠르게 적을 수 있으니까 바로 10번째 한까지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도 수학적으로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공부해 보자고 하면 무엇이냐면 방금도 여기서 봤지만 이 더할 때 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첫 번째 항,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홀수 항만 더했고,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는 바로 이것끼리 계산해가지고 2의 15제곱, 5의 15제곱,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천상 로그 A1부터 시작해서 로그 A10까지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가 아니라 로그 A3 그리고 로그 A5 로그 A7 로그 A9 즉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끼리 더해버리고 짝수는 짝수 번째끼리 더한다고 생각한다면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적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끼리,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끼리 더한다면 얘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로. 시그마로 표현하면요. 얘는 시그마. 자, 항이 몇 개? 5개 더하니까 뭐요? K는 1부터 5까지인데 5개 더하잖아요. 근데 얘가 A1, 3, 5, 7, 9니까 홀수죠. 홀수의 홀수도 등차수이니까 A의 얘가 바로 2K-1 이렇게 적어주면 K에 1을 넣으면 로그 A1, 2를 대입하면 로그 A3, 3을 대입하면 로그 A5, 4를 대입하면 로그 A7, 5를 대입하면 로그 A9가 돼서 이 5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2, 4, 6, 8, 10이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바로 5까지로 생각하면 바로 로그 바로 A, 2K로 나타내면 1 넣으면 로그 A2, 2 넣으면 로그 A4.
3 넣으면 로그 A 6이 되고 4 넣으면 로그 A 8, 5 넣으면 로그 A 1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 여기서 봤을 때 1을 대입하면 얘를 사용해야 되고 2를 대입하면 얘를 사용해야 되죠. 3을 대입하면 얘를 사용하고 4를 대입하면 얘를 사용한다. 아, 그러면 원래 시그마는요. K가 1부터 10까지라면 자, n에 1을 대입했으면 n을 1을 대입했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n을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은 3을 대입하고 그 다음은 4를 대입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홀수 번째 한 길이에 바로 등비수열이 되고 짝수 번끼리 한 길이는 바로 등비수열이 되니까 얘를 여기에 나타난 시그마 시그마 n이 1부터 10이죠. 자, 로그 AN을 어떻게 표현하자? 1부터 10까지를 하나씩 차곡차곡 넣는데 우리는 홀수 번째를 생각할 때는 13579가 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그마에는 13579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1 다음에는 2, 2 다음에는 3. 그래서 요게 13579가 등차 수열 형태를 나타내니까 얘를 13579만 생각할 때는 5개만 대입하는데 바로 여기에 로그에 A에 2n-1이라고 적으면 여기는 1, 3, 5, 7, 9가 되겠죠. 그리고 짝수 번째 항도 더해줘야 되니까 바로 n은 1에서 5까지의 바로 로그 A에 2n이라고 적어주면 여기는 로그 A2, 로그 A4, 로그 A6이 되겠죠. 따라서 A1, A2, A3, A4, 5, 6, 7, 8, 9, 10 이렇게 번갈아만 가면서 주는 걸로 만들어 보니 결론적으로 얘는 자 시그마 n이 1에서 10까지의 로그 an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a의 2n-1 자리에 무엇을 쓰면 되겠다? 바로 여기에 2의 n제곱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A의 2n 자리에는 여기에는 무엇을 쓰면 되겠다? 5의 n제곱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의 n제곱만 봤을 때는 등비니까 로그를 붙이면 얘는 등차가 되는 거죠. 얘도 등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 5까지에 n이 떨어지면 n 곱하기 로그 2니까 보세요. 로그 2에다가 n을 곱해준 거와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시그마 n은 1에서 5까지에 n이 떨어지면 n 곱하기 로그 5니까 순서를 바꾸면 로그 5 곱하기 n이 되어서 n에 대한 각각이 1차식이 되면서 n의 개수가 로그 2니까 이 로그를 붙인 이 수열은 등차 수열, 공차가 로그 2인 등차 수열, 얘도 공차가 로그 5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로그 2, 로그 2는 무엇입니까? 바로 n이 바로 변수니까 상수죠. 그러면 변수 아닌 개수는 바로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도 로그 5에 바로 시그마 n은 1에서 5까지의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봤더니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얘와 얘가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로그 1에 5까지. 그러면 얘로 묶어버리면 여러분들 로그 2 더하기 로그 5에 바로 시그마 n은 1에서 5까지의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무엇으로? 바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바로 로그 2 곱하기 5 얼마죠? 10이 되어서 얘는 1이 되어버립니다. 1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1 곱하기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n이 1부터 5까지의 바로 n 요것만 다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k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nn이니까. 그러면 2분의 요 놈
5 곱하기 논 플러스 1이니까 6이 되어서 약분하면 3이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무엇이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동일한 결과값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훨씬 풀이가 쉽죠? 맞잖아요. 우리 10개가 구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거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그마는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자연수 1부터 1, 2, 3으로 하나씩 증가하죠. 1, 3, 5, 7, 9로 증가를 못한단 말입니다. 시그마를 대입할 때는. 그래서 자, 홀수 번째 따로 짝수 번째 따로 나왔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이 로그의 합을 홀수 번째 합과 짝수는 짝수 번째 합끼리 더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 다음 챕터에 바로 점화식을 배울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이렇게 AN이 돼 있고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나왔을 때 이렇게 홀수는 홀수끼리 더하고 짝수는 짝수끼리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1, 2, 3, 4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적용 못하지만 이 AN을 2K-1로 바꿔버리니까 여기는 1, 3, 5, 7, 9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개념을 한번 잘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이 원래 10개 있는데 홀수 짝수로 나누었으니까 각각 몇 개씩 더한 거다. 5개씩 더해서 10개의 합을 각각의 홀수 번째, 짝수 번째로 5개, 5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한번 기억해 두고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09번입니다. 자, 다음 시그마의 값이 로그 51-2라고 할 때, 자, 바로 이 n, 바로 마지막 항의 바로 이 번호를 찾아달라는 말과 똑같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면 K자리 2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대입해서 N개까지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걸 다 더한다? 그건 조금 여러분들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로그 안에 있는 이 값을 잘 보면요. 1-k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여기를 통분을 한번 해보세요. 통분을 하면 로그, 자, 분모를 무엇으로 통분한다? k제곱으로 통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제곱으로 통분해버리면 자, 이런 여기가 k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또 처리해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그냥 k제곱 공식이다 그런 걸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진수죠. 로그 값이, 로그는 지금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에 바로 얘가 진수인데, 진수 형태가 분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처리하려면, 어떻게? 이 일일이 2를 다 대입해서 n까지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진수의 나눗셈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바로 로그의 차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로그 k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k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을 진수의 나눗셈을 로그의 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로그 성질이잖아요. 맞나요? 얘와 얘가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바로 빼기꼴, 여기 지금 빼기잖아요. 자, 빼기꼴의 대표적인 바로 문제풀이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입니다. 자, 그걸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문제를 푼다면 시그마 정도는 공부하고 풀었으니까. 그럼 빼기꼴의 대표적인 게 우리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 뭐 세 칸 차이도 있지만 보통 선생님은 바로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거의 다 80% 정도가 한 칸 차이고 보통 두 칸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걸 만약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자, 얘가 K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미안합니다. 여기가 바로 K제곱이죠. 그죠? 여기가 K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K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K제곱이면, 얘는 몇 칸 차이죠? 한 칸 차이 맞나요? 얘가 K제곱이고, 얘가 K제곱보다 하나 적으니까 한 칸 차이 맞죠? 이거 한 칸 차이 아닙니다.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 이 문제는요, 반드시 얘가 K에 대한 1차식, 1차식일 때만 따지는 거예요. 1차식에서만. 얘는 지금 2차식이잖아요. 이거는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가, 한 칸 차이가 아니에요. K제곱 다음에 나올 수가 뭐가 한 칸 차이가 되냐면,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요. 얘가 K 번째라면 그 다음 K 플러스 1, 한 번째가 한 칸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면 얘는 한 칸 차이가 맞아요. 근데 얘를 실질적으로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요거와 K제곱이 한 칸 차이예요. 근데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한 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두고 한 칸 차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쪽에 K 자리에 2를 대입하고 큰 쪽에 이렇게 L을 대입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오답이 나옵니다. 이 값이 안 나와요. 왜? 얘가 2차 형태에서 이 자체는 한 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칸 차이 문제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1110번 문제는 똑같은 로그 형태로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바로 누구와 바로 1110번과 10번과 비교하면서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근데 1110번은 한 칸 차이가 맞아요. 1110번은 한 칸 차이가 맞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니까 이렇게 한 칸 차이가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우리가 빼기꼴을 공부했다고 해서 이렇게 빼기꼴로 고쳐가지고 한 칸 차이로 문제를 풀면 뭐하다?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것입니다. 2부터 정말 n까지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1110번은요, 이렇게 지금 푸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풀 수도 있고요. 한 칸 차이로 풀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얘가 2차 형태면서 얘가 한 칸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쪽에 작은 값 하나, 큰 쪽에 큰 값 하나를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2부터 대입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수가 바로 유리식 형태이잖아요. 우리가 공통 수학 2에서 유리함수 배우기 전에 유리식을 배웠죠. 여러분들, 유리식이 나오면 선생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분모와 분자를 뭐 해라? 인수분해 해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야지 계산이 나중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가 없고요. 분자는, 분자는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로 이렇게 합차꼴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대입할 때 K제곱 마이너스 1에 대입하지 말고 어디에 대입해줘라?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로 이렇게 여기에 대입해서 써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한 개 더. 우리가 합차할 때는 K-1, K 플러스 1이지만 말로는 합차니까 보통 여러분들 보통 합을 먼저 적고 차를 나중에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웬만하면 시그마 문제에서는 바로 합차를 적지 말고
차합을 적어라. 왜? 작은 수를 먼저 적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훨씬 편합니다. 물론 합을 먼저 적고 차를 나중에 적어도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왕이면 무엇을 먼저 적고 이왕이면 차를 먼저 적고 합을 뒤에 적어라. 즉 작은 수를 앞에 적고 큰 수를 뒤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금 귀찮겠지만 여러분들 다 대입을 2부터 대입을 해 주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2의 제곱이 되죠. 이것을 여러분들 수열 문제에서는 2의 제곱을 4로 적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규칙성 문제이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 적어 놓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2를 대입하면 2-1이니까 1도 적으세요. 곱하기죠. 2 넣으면 3입니다. 1 곱하기 3이에요. 이걸 계산해서 3으로 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로그 맞나요? 로그 이번에는 3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3의 제곱 9를 적지 말고 3의 제곱으로 3을 대입하면 2가 되고 3을 대입하면 무엇이 된다? 4가 되네요. 맞나요? 따라서 여기도 8로 적지 말고 그냥 2 곱하기 4로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2를 대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가 2죠? 그럼 분자에는 요 2보다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그래야 되겠죠? K였는데 하나 적은 거, 하나 큰 거. 이런 스타일로 적어주니까 분모가 뭐일 때는 다음에는 4를 대입했으니까 하나 적은 거, 하나 큰 거.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적어줘야 되죠? n을 대입한 것까지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그 플러스 로그 플러스 로그 플러스 로그의 합입니다. 로그의 합은 또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진수의 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를 이렇게 적지 않고 보세요. 로그 해놓고 자 진수가 분수인데 분수니까 모두 다 곱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모두 다 곱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2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는 4의 제곱 곱하기 하나 작은 3 곱하기 하나 큰 거 5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적어 볼까요? 5를 대입하면 5의 제곱 곱하기 하나 적은 거 하나 큰 거 이렇게 적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줄 것이다. 바로 n을 대입한 n 제곱분의 n보다 하나 작은 거 n보다 하나 더 큰 거 이렇게 적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쭉 적으면 마지막에 플러스 로그 여기가 n제곱 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을 적고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시험 칠 때는 이 정도는 뭐 하자? 생략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이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고 조금만 고민한다면 이렇게도 적어줄 수가 있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진수를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즉, 이 자체를 다 곱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로그. 자, 모두 다 곱해야 되니까 분모는 일단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왠지 지금 곱하기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막 약분하고 싶죠. 자, 그렇지만 조금만 찾고 이때는 그대로 분모끼리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가면 제일 마지막에 n의 제곱이니까 앞에는 n-1의 제곱 그리고 n의 제곱이 돼. n-1의 제곱
그 다음이 무엇이다? n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2부터 n까지를 다 곱해서 각각 제곱을 붙여준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분자를 계산할 때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분자는 보시면 자, 앞에 거 보세요.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만 본다면 앞에 거만 보세요. 다 곱하기니까 앞에 것만 보면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곱했다? n-1까지 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자에 적을 때 보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누구까지 곱해 놓는다? 바로 n-1까지 곱해 놓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해주면 되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예요. 3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3을 곱해주니까 여기에다가 3을 곱해서 제곱으로 처리하고 4, 5 계속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얼마까지 곱한다고요?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앞에는 n 앞에는 n-1이니까 n-1도 곱해주니까 제곱. 그리고 여기에 n 곱해주고 n 플러스 1을 하나 더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분자를 다 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인다. 이렇게 2 하나, 2 하나 약분, 3 두 개 모두 약분, 4 두 개 모두, 5 두 개 모두, n-1 제곱 모두, n은 한 개, n 플러스 1은 약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로그 맞죠? 상용 로그입니다. 자, 분모는 무엇만 남습니까? 잘 보세요. 모두 다 약분되었지만 2가 한 개 남았죠. 그리고 여기도 n이 하나 남았으니까 얘가 2n입니다. 2n. 그리고 분자는 곱하기인데 이런 의미가 없죠. 곱하나 마나. 다 약분됐고 누구만 남았다? m 플러스 1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의 결과값이 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는데 요 부분만큼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략해 주면서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처리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곱하기 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다 적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적어주는데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 먼저 곱한 다음 뒤에 걸 곱할 때는 필요한 곳에 제곱으로만 처리해주고 요 위치도 맞추어주면 여러분들이 약분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바로 무엇과 똑같다 그랬습니까? 로그 51 마이너스 2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이 로고 하려니까 오른쪽도 로고 하나로 나타내려면 여러분들 모든 자연수는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다? 로그로 고칠 수 있다. 기억납니까? 따라서 2라는 것은 상용 로그로 고치면 바로 10의 제곱이 되면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0의 제곱은 무엇입니까? 100이니까 2를 로그 100으로 바꾸어 주면 되고 그러면 로그 51에서 로그 100을 뺐으니까 얘는 로그의 차는 진수의 비죠. 따라서 앞에 있는 진수가 분자로 뒤에 있는 진수가 분모로 가서 바로 로그 51 마이너스 2는 로그 100분의 51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로그 하나씩 떼줘 버려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진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n분의 n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100분의 51이 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눈으로 보입니까? n에 얼마 넣으면 100분의 51이 되나요? 50 보이나요?
50 보이죠? 그러면 답이 50인 거예요. 자연수 n은 하나밖에 여기 없으니까. 맞죠? 아니면 뭐 하면 된다. 크로스 100배 합니다. 100배, 100에 플러스 100. 맞죠? 모두 다 100배. 51배 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02n이 되죠. 1차 방정식입니다. 100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n이라서 2n이죠. 2n이 얼마이니까? 100이니까 결론적으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50이라는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한 칸 차이가 아니다. 한 칸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데 다음과 같이 풀어주면 된다는 거. 이 문제를 우리 다음 시간에 풀 1110번과 꼭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꼭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